오늘의 뜨거운 핫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 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박상현 아나운서 주말에 뭐 했습니까? 저 공부했습니다. 무슨 공부요? 뉴스요. 오늘 아니 주중에 예. 제가 매일 이걸 정리를 해야 하지 정리하는 않습니까? 거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이게 또 예. 뉴스가 하루 이틀 지나면 엄청나게 많이 또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네, 주말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첫 네.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네요. 맞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내일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11차 기일을 끝으로 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7차례 변론 기일이 있었어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는 조금 많고 예. 또 17차례 변론 기일이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는 좀 짧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자, 내일 변론 기일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게 먼저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 네. 국회 그리고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일단 국회 측은 12상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서 위헌 위법하다는 점을 네. 좀 강조할 걸로 보이고요. 예.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이 헌법기관을 침탈하려고 시도했고 그 위반 정도도 중대해서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주장을 종합해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반면에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줄 탄핵 그리고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엄 선포는 적법하다라는 주장을 펼칠 걸로 보이고 또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끝난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양측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나고 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그리고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을 진술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혼자는 예.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어떤 최종 진술을 내놓을지 여기에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건데 최종 변론에서 계엄은 내란이 아닌 국민 호소용이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탄핵 여부를 가를 쟁점인 국무회의 절차가 뭐 적법한지 국회 권한을 침해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보다는 예. 계엄의 정당성을 지지층에게 좀 호소하는 쪽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뭐 헌재의 판단이나 국민 평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 상황입니다. 네. 또 한 번의 대국민 담화. 뭐 여권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도 꺼낼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변론을 마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변론을 마친 다음부터 이제 네. 본격적으로 재판관 평의를 통해서 예.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선고 결과는 평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되는 거고 평결이 이루어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서 다수 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에 소수 의견을 제출해서 반영합니다. 이렇게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네, 결정 선고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문 작성이 끝난 뒤에 이제 네.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될 텐데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추어 보면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한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엔 변론이 마무리되고 나서 결론이 나기까지 14일이 걸렸는데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변론 기일이 더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17차까지 진행이 됐는데 선고는 더 빠르게 나왔거든요. 재판부가 11일 만에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전례로 봤을 때 한 2주 전후로 결정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계산을 했을 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정 선고 기일이 한 3월 중순쯤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3월 10일 안팎 네. 이렇게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여야가 막바지 여론전을 강하게 폈죠?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났다라면서 사기 수사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 폐지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장의 사퇴를 요구했고요. 윤상현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지법에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을 청구해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 그리고 거짓 해명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의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SNS를 통해서 중앙지법에서 수사권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는지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자는 제안은 누가 했는지 등에 대한 공수처장의 답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좀 공수처의 수사 과정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주말 첫 단독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게 지난해 11월 이후 석 달 만이라고 하고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한 80여 명 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면서 내란 종식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극우 전광훈 이중대가 됐다 이렇게 맹공을 폈고 이재명 대표는 집회에 참석하는 대신에 SNS를 통해서 여론몰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여당이 협상 조건의 여러 가지를 연동시키는 이른바 연환계로 야당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글이었고요. 민주당 기자간담회가 어제 열렸는데 여기 화두가 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이었거든요. 예. 이렇게 다음 달에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걸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양쪽 모두 여론전에 좀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탄핵 심판 결론 이제 머지않아 나올 텐데요. 네. 여야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윤 대통령이 만약에 파면이 된다면 예. 차기 대통령을 뽑는 조기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내인 5월 중에 치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입장이고 여전히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만 물밑에서는 조기 대선 현실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대선 잠룡들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고 이건 뭐 잠시 뒤에 제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반 이재명 전선을 공고히 하면서 야권 견제를 이어가는 모습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또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논란 등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이런 공세를 펼치는 것도 같은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네. 민주당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연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첫 장외 집회를 열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야권 연대 토대도 마련을 했는데 야 5당의 연대체인 내란 종식 민주 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띄우면서 대선 전국에 좀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야권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연일 내면서 비명계 인사들과의 연쇄 회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박용진 전 의원도 지난주에 만났고요. 오늘 김부겸 전 총리도 만난다고 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회동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 그리고 중도 보수 발언들 또는 우클릭 행보 이런 것도 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들 향해서 또다시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당의 생명력은 다양성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결국 다 함께 할 식구끼리 서로 비방하면 누가 뭐 가장 좋아하겠냐 이런 글을 남겼는데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이제 비명계 인사들을 공격할 경우에 개파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메시지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예. 조기 대선까지 계산해보면 사실상 한 8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야 모두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정치 복귀를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친한계 친윤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12월에 한 전 대표 사퇴를 했는데 오는 26일 수요일인 거죠. 내일 모레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면서 정치 복귀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정치 행보 재개를 앞두고 당 내에선 좀 갈라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우선 한 전 대표 책에서
저자 소개에서 검사 이력을 기재하지 않은 걸 두고 좀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뭐 윤 대통령에 이어서 검사 출신으로 정치 행보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껴서 의도적으로 이력을 뺀 거 아니냐 이런 좀 분석들도 나왔고 네.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계산이 반영된 결정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YTN 라디오에 나와서 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생략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친한계인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도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이 칼잡이라는 걸 숨기지 않는다. 검사의 칼이 범죄를 척결하는 살인도라면 정치인의 칼은 민생을 살리는 활인검이어야 한다. 조선제일검 시즌1이 살인도 사용법이었다면 시즌2는 활인검 사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예. 근데 이제 친윤계에서는 지금은 한 전 대표의 시간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이 3월 초중순에 예정돼 있다. 대통령의 시간을 침해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렇게 한 전 대표가 출판 기념회를 하고 정치적 목소리를 낼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26일 날 네. 책을 출간한다. 네. 25일 날 탄핵 심판 변론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끝나자마자 네. 정치 복귀를 선언하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안철수 의원 어제 사실상 출마 선언했죠. 기자회견을 열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통합을 앞세우면서 시대 교체,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정치 복원의 한 방법으로 개헌을 거론을 했습니다. 네.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입법 권력, 특권도 축소해야 한다라면서 선거법도 중대선거구제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고요. 이제 회견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네. 이거를 기자회견을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라고 봐도 되겠느냐 예. 했더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부인하진 않았네요. 부인하지 않았고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예.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예. 뭐 이렇게 답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세제 개편 관련해서 여야가 평행성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고요? 네, 어제 상속세, 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이 대표 주장을 보면 그 근로소득세 완화랑 상속세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를 합쳐서 그 공제 금액을 현재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 방식의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자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중견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최고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주장을 했던 거고요. 네. 이런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겁니다. 시가 60억 원 이상을 상속받는 초부자들의 상속세를 왜 10%포인트나 깎아주자는 거냐. 예. 1,000억 원 자산가의 상속세를 왜 100억 원이나 깎아줘야 하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초부자 감세를 할 여력이 있다면 근로소득세가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라면서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네. 우클릭 행보 차원이에요. 예. 그러게요. 국민의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답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네. 권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께서도 상속세 인하나 상속 공제액 한도 상향을 왜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라면서 이 대표가 아무리 범죄 피고인이라 하지만 명색이 공당의 대표인데 상대 당에 대해서 그렇게 무례한 언사를 논하는 것 자체가 그분의 인격을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의 커버 스토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